다음으로는 한응혈허, 그러니까 차가워서 어혈 생겨가지고 오는 생리통의 치료인데요. 대부분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 속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죠. 하고 뭐 몸이 안 좋아진 뒤에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원래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는 음식, 추운 곳, 에어컨, 그리고 또 그런 경우 많죠. 여자분들 중에 추운 곳에 있으면은 이제 냉이 막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은 자궁이 차기 때문에 대체로 묽은 냉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발 찬다고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도 보통보다는 좀 추위를 타는 분들이 좀 더 많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리기간에 이렇게 뭐 어떤 추위나 아니면 수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뭐 확인은 좀 불가능하고, 그리고 보통 그 아랫배 차냐고 물어보면은 다 차다고 해요. 거의 한 70-80% 이상은 차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만졌을 때 차다고 하는 거고, 진짜 차다고 느끼는 거면요 안 만져도 차야 돼요. 그래갖고 배가 좀 시린 느낌, 그 다음에 뭐 바람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증 심하면은 이렇게 오심구토, 토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손발 차가워지고. 그래서 흔해요. 이것도 한응혈허로 인한, 그러니까 찬증으로 인한 월경통 굉장히 흔하다. 보통 요거는 소복축허탕에 가감을 하거나 또는 옹경탕에 가감을 해서 씁니다. 소복축허탕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서 아는데 구성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구성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약이에요. 그래서 건강 6개 소해양, 대부분 아랫배 따뜻하게 해준 약이죠. 옹경사는 해주고, 천공, 당기, 적작약, 활혈 해주고요. 여기서 적작약을 쓰면은 활혈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거고, 백작약을 쓰는 거면은 약간 진경작용, 그러니까 경련을 완화시키는 그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적작약은 쓸 거면은 뭐 4g, 5g, 6g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만약에 내가 백작약을 써서 어떤 진경에 좀 더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많이 써야겠죠. 8g 뭐 이렇게 이상. 그리고 오령지, 포항, 모략, 현오색 다 어느 정도 강력한 어혈약이죠. 진통제. 여기다가 가감을 할 때 오심구토가 좀 꽤 있다 그러면 모략을 빼고 바나 오수유 둘 다 지구작용이 있는 약들이고요. 특히 오수유는 따뜻하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약간 보면은 그 옹경탕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인 옹경탕인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옹경탕은 금괴유략에 나온 옹경탕의 베이스고요. 나온계 선생이 말하는 옹경탕은 부인대전 양반거. 보시면은 당기, 천공, 자개, 목다피 활혈하고, 아출이 파적하고, 그 다음에 우술이 통경하고, 인상감초, 익기화중 해서 생각보다 이 옹경탕은 조금 따뜻한 맛이 없죠.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한응에 쓸 때는 좀 다른 약재를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는 따뜻하게 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 현오색 추가하거나 삼칠근, 분말로 따로 복용하고, 오심구토가 심하면 생강, 바나, 포개가 있으면은 아출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조금은 부족합니다. 오수유, 건강, 육개, 소해양 이런 약들이 좀 더 들어가줘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혈혈옹조의 월경통 치료, 뭐 꼭 열증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은 그냥 요거는 한의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염증성으로 보는 게, 다 염증성은 아니지만 혈혈이라고 다 염증은 아니지만은 좀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혈혈로 말하면 출혈성 경향이나 아니면 생리 주기가 짧아진다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생리 주기가 많이 짧아지면은 아무래도 뭐 배란이 잘 안 됐을 가능성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죠. 특징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이거는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생리 전에 배가 아프고 압통도 있고 자결감도 있고, 그러니까 자결감을 느끼는 게 흔하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자결감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염증성일 때는 칼로 베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날카로운 통증 같은 게 이렇게 열증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또는 아무래도 염증이 있으면은, 보통 열증이 있으면은 부위가 자궁 쪽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은 그쪽에서 분비물 같은 게 늘어나는데, 이게 냉대야 같은 경향이 아니고 스별대야 같은 양상, 분비물이 찐득거리거나 뭐 누렇거나 녹색이 돌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그리고 자결감이 배에 나타나기보다 약간 그 바깥에 그 음부 쪽, 바깥쪽, 외음부 쪽에 이렇게 화닥화닥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진짜 혈열로 보고 그런 약을 써도 되고, 확실히 염증이다 그러면은 용담사간탕 같은 거 가미해서 쓰면은 괜찮겠죠. 이렇게 평소에도 아랫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증의 특징은 물론 이것도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생리 때만 아픈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유추하면 평상시에 아프다는 거는 원래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좀 아프다가 생리 때 되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생리 기간에는 통증이 심하다는 걸 보면 염증성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혈열에는 혈부추거탕이나 청아암이라고 하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한다고 해요. 혈부추거탕, 생지적자 콩화시오, 네, 약간 청혈해주고, 그렇다고 굉장히 찬 약은 아니에요. 네, 뭐 시오나 생지 정도, 건지황 정도가 조금 차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찬 약은 아니고, 당귀 천공 우술로 활혈해주고 도인, 지각길경, 감초도 있긴 한데, 이게 정말로 진짜 염증이면 감초 빼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염증성 경향이 있다 그러면 포공형, 자화지정, 뭐 금은화, 연교 뭐 이런 거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가감은 생리가 너무 많으면은 중국에서 천궁은 이렇게 굉장히 좀 세게 이제 활혈하면서 이기도 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부인과 명의들 쓰는 거 보면은 천궁량을 되게 적게 해요. 막 3g 쓰는 경우도 있고, 막 당귀는 막 6, 8g 이렇게 쓰면서 천궁 3g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고 뭔가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심하게 활혈이 된다 싶을 때는 줄이거나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익모초는 오히려 이게 어혈약이긴 한데 자궁 수축시켜서 지혈에 많이 써요. 지유는 당연히 초탄해서 지혈에 많이 쓰고, 그리고 월경량이 너무 적을 때는 단산 목단피 같은 이렇게 활혈 통경하는 약을 써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청화암이라고 하는 이 처방은 저도 사실 처음 봐요. 경학전서 처방인데 제가 뭐 경학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면은 생지, 작약, 황금, 목단피, 네, 앞선 이 혈부추거탕보다 확실히 청혈하는 효과가 좀 더 세죠. 네, 그리고 맹문동석곡, 네, 보음도 해주고요. 그래서 써본 적은 없지만 이걸로는 아무래도 네, 통증이 완화되지 않겠죠. 그래서 진통을 좀 시키려면은 네, 향부를 추가 또는 삼진근 넣으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향부도 넣고 뭐 현오색 같은 것도 넣고 좀 더 넣을 것 같아요. 이게 진통하는 게 굳이 따지자면 목단피, 뭐 작약 정도, 그리고 황금이나 생지는 원인이 되는 열을 꺼주면서 통증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진통작용에 관련되면은 그런 약재들을 좀 더 넣어주는 게 좋겠다. 네. 네. 근데 염증이면 그냥 생리통 약을 막 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염증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허증의 월경통. 허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그치만은 있긴 해요. 저도 좀 보는데 보충해주면 그냥 생리통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생리통이 심하진 않죠. 그래서 뭐랄까 보통 생리통만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뭐 다른 임신 준비나 기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신압으로 생리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보충을 했는데도. 통증이 생리 전보다 생리 후기나 월경 끝난 뒤에 생긴다고 하지만은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약간 뭐 기체 뭐 혈어 이거는 앞쪽 그 다음에 어떤 허증 쪽이면은 생리 뒤쪽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생리량이 많이 나올 때가 주로 조금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생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허증 경향의 여성분들, 여성 환자들이 허증이면 대체적으로 지혈이 잘 안 되면서 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생리량이. 그러면서 생리량이 많아지면 장수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충을 해줘서 생리량이 나이에 맞게 좀 줄어들면은 이렇게 생리통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종이나 성근증 같이 생리량이 많고 빈혈 진단 받은 경우에 팔진십전 같은 거에다가 어혈약을 적당히 써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혈어 쪽, 기체 혈어 쪽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만성으로 오래된 분들은 오히려 빈혈까지 가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정열휴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귀신환 합사군자탕 가미를 쓰거나 조간탕을 쓴다고 해요. 귀신환은 당기숙지 구계자, 네, 양혈하고 두충도사자, 보신하고 산약복령, 건비하고 산수유, 자양간신하고 여기다가 사군자탕을 합방을 한다고 했으니까 사군자탕은 보기건비하고 기본적으로 육미의 일부가 있죠. 숙지, 산약, 산수, 복령 그리고 텍사하고 목단피는 빠졌죠. 네. 근데 아무래도 생리통이니까 목단피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거의 육미에다가 보신하는 두충토사자, 구기자 이런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보혈화를 당기 넣어주고 사군자탕 넣어주고 잘 보시면은 숙지왕 당기 백자격 천공 빠지고 사군자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팔진탕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꼭 이거를 안 써도 8진이나 10전에다가 가미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조간탕은 부청주역과 가미인데 당기자각이 양혈유관 해주고 파극천 산수유가 보신양간하고 악교가 자음 익혈 산약이 건비양이 이렇게 하는데 악교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뭔가 샌다는 거일 가능성이 꽤 높죠. 그래서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좀 몸이 약하고 이런 분들은 생리가 지지부진하게 길게 가요. 그래서 만약에 뭐 5일이면 5일에 딱 끝나야 되는데 찔끔찔끔 그러니까 멈춘 것 같았는데 다시 며칠 뒤에 다시 또 나오면서 찔끔찔끔해서 뭐 8, 9일, 10일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충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악유든 뭐 숙지황이든 뭐 하수어든 뭐 이런 것들 써주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아무 때나 뭐 악유 쓰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나온계 선생 월경통에 음허협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월경통이 주가 된다기보다 이 사람 자체가 음허경향으로 오는데 거기에 생리통이 좀 껴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메인은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은 차라리 음허는 음허로 봐주고 생리통은 생리통 따로 또 봐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징이 생리전 10일 즉
월경과 월경 사이의 복통, 그러니까 거의 배란 이후에 아픈 거죠. 2, 3일 후에 완만해졌다가 월경이 시작되면 다시 아프고, 평소 답답한 심정 화가 잘 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것만 보고 음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전체적인 그 증상의 맥락이 음어인 경우에 거기다가 생리통이 약간 껴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처방은 육미에다가 이지환에다가 실수산을 합한 거예요. 육미는 다들 아실 거고, 이지환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약대로 쓰는 처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지환만 가지고 쓰진 않고 다른 약에다가 이렇게 합방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써요. 얘가 특징은 뭐냐면, 이지환의 특징은 얘는 조금 식혀주는 약이면서 자음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청혈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청혈을 해주면서 자음을 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뭐 양육 간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간신의 음을 보충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실수사는 뭐 아실 거고, 화어제통하는 작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음하고 약간 청혈해주고 거기다가 포항오령지. 네. 그래서 생리통 처방이라기보다 보험 위주로 하는 게 더 많죠. 그러다 생리통은 곁다리로 봐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리통 정리를 해보면요. 나온규 선생님 생리통 정리. 생리통은 실증이 확실히 증상이 심하고, 네,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실증은 기체혈어, 한응혈어가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의 실증 쪽으로 구분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체혈어, 한응혈어. 그러니까 차서 그런지 막혀서 그런지, 그리고 허증은 그냥 부족해서 그런 건데, 이게 그냥 기혈 부족만 되는지 조금 더 가서 뭐 신장 쪽까지 부족한지 뭐 이 정도만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자궁내막증은 당연히 실증에 포함이 되고, 네, 실증 치료 적응증이고 보통 기체혈어로 많이 보는 경향성이 좀 더 있고요. 활혈화법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양리 연구, 임상 연구에서 미세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증식성 병변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내막증 같은 이런, 아니면 근종 같은 증식성 병변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용종, 양성종양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은 그 종양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증상 완화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거. 그 뭐 완전 살덩어리 자란 거 다 줄어들게 하려면 몇 달 걸릴지 몰라요. 그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린 건데요. 그리고 생리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고수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안 낫는다는 거죠. 물론 단발성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완전하게 역치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가지 않으면은 금방 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네. 생리통은 대부분 치료가 되는데, 뭐 정서적인 거 봐주든지, 아니면 생활적인 거, 뭐 찬 음식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찬 곳에서 막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생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옷을 뭐 너무 짧게 입어서 하반신 좀 춥다든지, 이런 거는 좀 고치는 것이 좋겠죠. 네. 오늘 이렇게 우선 나온규 선생님의 생리통 분류와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회가 되면 나온규 선생님의 임상례도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 한 내용만으로도 생리통 치료율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대부분 한국 처방을 쓰기 때문에 뭐 현부의경탕이나 아니면 옹경탕, 아니면은 일본식으로 계지복용한 뭐 당기자격산 이런 처방을 많이 쓰는데요. 한의원에 오시는 생리통 환자들이 일반적인 진통제로 진통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가지고 어떤 생리통을 완전히 뿌리 뽑고 싶어하는 분들이라 처방을 좀 강력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계지복용한 당기자격산 같은 처방이 좋은 처방이긴 한데, 이런 심한 생리통을 치료하기엔 좀 약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가미를 해서 써주면 좋아지지만요. 오늘은 이쯤 하고, 앞으로 구독자 1000명 모으고 얼른 추가적으로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어요.